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17세기 스페인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강대국들이 식민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역사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식민화를 통해 강대국으로 성장하던 영국은 19세기에 빠른 속도로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하고 신제국주의의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얼마 전 식민 노예들의 농장주의자 영국 정치인이었던 존 글래드스턴의 후손 찰스 글래드스턴이 조상의 업보와 죄를 사과하기 위해 카리브해 가이아나를 방문했습니다. 존 글래드스턴은 19세기 자메이카에서 대규모 설탕 농장을 운영했고 1823년 그의 농장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예 수백 명이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번 사과는 가이아나의 알리 대통령이 유럽 노예무역 상인의 후손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알리 대통령은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과 아프리카 노예 매매에 연루된 이들에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과거 노예무역의 대상이 됐던 카리브해 국가들은 영국을 상대로 배상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공자가 알고 하였으나 원망자가 있고 석가가 알고 하였으나 원억의 고를 풀지 못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날 선천상극의 질서 속에서 생겨난 비극의 근원이 되는 원과 한을 끌어주어야만 진정한 인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제님의 말씀과 우주일련 그리고 선천상극의 원과 한의 문제를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구 열대화로 인해 CHO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CHO는 최고 폭염 책임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책이 등장한 것은 그만큼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폭염관리사령관으로서 CHO가 세계 각지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폭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마이애미의 CHO는 기상당국과 협의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발령하는 기준을 3도씩 낮추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시내의 나무 그늘을 늘리는 일도 하고 폭염 대피소 설치, 냉방장치를 갖춘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고용주와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염 교육도 담당합니다. CHO 직제를 도입한 도시는 미국 마이애미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와 피닉스, 호주의 멜버른, 그리스의 아테네, 칠레의 산티아고,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 방글라데시의 북다카입니다. 폭염이 가끔 찾아오는 재난이 아니라 일상이 됐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도록 폭염 대비용 컨트롤 타워를 둔 것입니다. 유례없는 기후재앙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폭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고 재난 대비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8월 27일 미 공군이 AI 기반 무인 전투기를 1000대 이상 제작하기 위해 5년간 58억 달러, 7조 6,821억 원의 예산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명 도살자 로봇으로 불리는 무인 전투기는 자살 임무에 적합하다는 섬찟한 설명이 붙었습니다. 공군이 추진 중인 XQ-58A 발키리 전투기는 공중전에서 인간 조종사를 엄호하는 윙맨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임무에도 이상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발키리는 시속 885km에 작전 고도는 13,716m이며 범위는 55만 5,600km에 달합니다. AI 무기 반대자들은 이를 도살자 로봇으로 부르는데 기존의 킬러 로봇보다 광범위한 살인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 공군과 로키드 마틴 등은 지난 2월 AI를 이용해 17시간 이상 전투기 운항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사용한 모델은 미 공군 주력 기종인 F-16을 기반으로 로키드 마틴의 AI 시스템을 탑재한 것입니다. 이는 비스타 X-62A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편 중국도 AI를 활용한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관영 매체를 인용해 중국 국방기술대학은 수십 대의 드론을 띄워 교란 신호를 극복한 뒤 목표물을 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AI 드론 개발 경쟁으로 번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사헬지대, 즉 사하라 사막의 경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쿠데타 벨트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6개 나라에서 쿠데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가본 군부가 55년간 집권한 대통령 일가를 축출하고 8월 30일 대통령 경호실장 출신 브라이스 은헤마 장군을 새 지도자로 내세웠습니다. 봉고 대통령의 선친 오마르 봉고 전 대통령은 2009년 사망 전까지 가봉을 41년간 통치했는데요. 원유 등 자원을 사유화해 부를 쌓아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니제르 역사상 최초로 민주 절차를 거쳐 당선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이 쿠데타로 축출됐습니다. 새 지도자로 부상한 이는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압두라흐만의 치아니 장군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니제르 시민 일부가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이름을 외치고 러시아 국기를 흔들며 쿠데타를 환영했다는 점입니다. 니제르뿐 아니라 사헬 지역의 국가 말리, 부르키나파소도 쿠데타로 친프랑스 성향 지도자가 축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말리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바그너 그룹이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한류에 열광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데요. K-팝, K-드라마, K-푸드, K-패션에 대한 관심을 넘어 이제는 한류에서 한국어 공부, 그리고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국학이라고 하면 그 속에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의 정신세계도 포함되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보통 역사 시대를 구분하면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근대, 현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세에서 근대를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혁명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시민혁명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 된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이렇게 유럽, 미국에서 있었던 시민혁명은 시민사회,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시스템으로의 대변혁을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어떤 시민혁명으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1894년에 있었던 동학 농민혁명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는 동학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올 김영옥 교수는 한국인은 동학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근대를 맞았지만 우리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한국사에서 진정한 근대사의 출발이 동학이다. 동북아 근대사의 출발점이 동학이다. 나아가서 인류사 전체에 있어서 진정한 근대의 시작이 바로 동학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세계사와 겹쳐있는 한국 근대사의 중심에 이 동학이 있습니다. 먼저 동학의 영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은 천하의 난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지구촌을 들썩이게 했던 움직임이 바로 동학혁명인데요. 19세기에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앞을 다퉈 땅 뺏기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던 때입니다.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동북아의 작은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1860년,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 수훈 최재우 대신사는 동학을 창도하였고 30여 년 뒤에는 전라도 고부 땅에서 동학혁명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학혁명은 청일전쟁을 야기시켰고 청일전쟁은 러일전쟁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무능했던 조선 정부는 청나라 군의 파병을 요청했고 일본군이 따라 들어오면서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일본의 승리 이후 그들에게 남은 적은 러시아였는데요. 결국 10년 후에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러시아는 발칸반도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눈을 돌리자 유럽 전역에서 전운이 조성되고 결국 1차 세계대전 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을 영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 니얼 퍼거슨은 증오의 색이라는 책에서 20세기의 세계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한반도에서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시작해서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데 큰 전쟁이 끝난 것은 1953년 한국전쟁이다. 50년 전쟁이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한반도에서 끝난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렇듯이 퍼거슨을 포함한 여러 학자들이 러일 전쟁을 1차 세계대전의 효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동학혁명에서부터 시작된 불씨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표방된 민족 자결주의는 3.1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실제로 동학을 했던 분들의 전국적인 만세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남녀 평등 등 근대의 이념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동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학의 놀라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동학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는 동학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워서 생각나는 동학은 인내천이다. 동학은 유불선 기독교를 합친 것이다. 이것은 동학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동학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학혁명의 뿌리가 되는 이 동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동학이 시작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동학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동양 철학자 김범부 선생은 1860년 그날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 경주에서 발생했다고 표현했는데요. 동학이 창도된 그 역사적 대사건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간 생명의 무궁한 영성의 꽃을 피우는 수행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일는 진리이니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포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생존의 비밀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3번째 시간인데요. 원유근 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이 문명이 질병을 만들고 질병이 문명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문명을 뒤집은 전염병은 전쟁과 함께 몰려왔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 대표적인 질병이 시두와 흑사병이었죠. 네. 네, 오늘 내용도 궁금합니다. 경청해 보겠습니다. 예. 자, 현대 문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염병. 자, 그것은 과연 왜 일어나면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창궐할 것인가. 이제 3장에서는 인류에게 몰려오고 피할 수 없는 다가오는 질병 대란 소식을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경전 종수사님께서는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이 천지 부모 사상이 있죠. 이렇게 받들어 왔다. 자, 인간은 자연의 품속에서 태어나 살기 때문에 자연이 건강하면 인간도 건강하고 자연이 병들면 인간 또한 병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물은 만유 생명의 근원이죠. 지구도 70%가 물이고 사람의 몸도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가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곳곳에서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세계 미래학회 발표에 의하면은 현재 전 세계에서 7억 명이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이제 있다고 하는데, 자, 이 기후 변화와 인구 폭발 등으로 머지않아서 무려 3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물 부족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태계 파괴 문제 또한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한 세기 남짓 많은 사람들이 만유 생명의 근원인 이 대자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이 인간 중심으로 살면서 대자연을 오로지 이용과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파괴해왔습니다. 자, 생태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최근과 같은 추세로 지속된다면 앞으로 20년 내에 기온이 섭씨 2도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 지구상 생물 가운데서 100만 종 이상이 멸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021년 대기 속 평균 온실가스 농도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수면 평균 수위도 관측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작년에 전 유럽은 유례없는 폭염과 산불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프랑스 서쪽 도시 남서부에 있는 카조의 기온이 42.4도를 찍은 것에 대해서 프랑스 기상청은 역사상 100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국 기상청 스티븐 벨처 최고 과학 책임자는 기상청 연구에서는 영국 기온이 40도에 이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는데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이런 극단적인 기온을 가능케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기후변화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또한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9년 올해의 단어로 클라이밋 이머전시, 기후 비상 사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해 미국 전역에서는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나고 기온이나 강수량, 폭설 등 기상 기록 1만 2천 개가 깨졌다고 했는데, 자, 이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가 비상 사태에 처한 상황입니다. 자, 이미 지구가 기후변화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인 티핑 포인트를 지냈다는 주장마저 과학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자, 이 환경운동가들이 말한 대로 지구가 암에 걸려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병들지 않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 사람들은 마치 과거에 공룡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이제 인간이 멸종의 위기에 처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렉 브레이드는 월드쇼크 2012에서 전쟁, 자원남용, 대량 학살, 그리고 기술에 대한 맹신, 화석연료 중심의 기술 등 지금까지 인류가 번영을 위해서 선택한 것들이 다음 천년에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행동을 바꾸고 이제 신념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필자는 안경림 중사님께서는 지금 인간이 사는 지구 환경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근원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천지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 타원형 궤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과 땅에 상극의 질서가 들어오고 부조화된 상태에서 지구촌의 환경이 파괴되고 또 인간도 병이 깊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현대 문명이 저지른 생태계 파괴와 그리고 환경 오염,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인간 마음의 병 때문에 지구촌은 인류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큰 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생물 병원체도 더욱 강력해지고 또 인간의 마음 병도 더욱 깊어져서 갈수록 인간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항에 물이 썩으면은 그 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모두 병들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것처럼 인간이 생존하는 지구 환경이 병들어서 앞으로 그 어떠한 첨단 의학 기술로도 원인과 처방을 전혀 알아낼 수 없는 괴질병이 창궐해서 대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오는 이 병의 위세는 과연 어떠할 것인가? 자, 도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뒤에 괴질병이 엄습하여 온 세계를 덮으리니 자던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앉은 자는 그 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죽고 행인은 길 위에 엎어져서 죽을 때가 있으리니 지척이 곧 천리니라. 자, 앞으로 일어날 병은 순식간에 인명을 앗아가는 일찍이 인류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병. 자,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괴질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병은 한마디로 현대 문명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큰 병, 바로 대병인 것이죠. 자, 이에 비하면은 지난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으로 일어났던 사스라든가 인플루엔자, 흑사병, 에이즈 이런 병들은 사실은 소병의 작은 병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가올 병의 대세에 대해서 깨어있는 눈을 지켜보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부터 다가올 질병 대련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불선 성자들과 이후 역사에 출연했던 영지자들, 자, 그들이 전한 소식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인류의 미래를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자, 일찍이 석가부처는 장차 오는 대병난에 대해서 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미륵성전이라는 책을 보면은 사람의 수명이 10세가 되는 때, 10세 정명에는 10세 정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세가 되는 때를 말하는데, 자, 태어나기 전 낙태로 죽어간 이제 영아까지 합해서 평균 수명을 잡는 것입니다. 자, 이 10세 정명 때는 기근겁, 기아와 큰 질병, 바로 병난이죠. 그리고 큰 도병겁, 이 전쟁. 자, 이른바 이 삼재가 일어나고 또 인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데, 자, 사람의 평균 수명이 10세가 되는 시대가 오면은 기아와 병과 전쟁이 함께 온다. 그때가 되면은 인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삼재가 오는 때를 말법 시대라고 했는데요. 자, 말법의 때가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일월성신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대지가 진동하고 흰 무지개가 나타나고 요성, 이제 재해 징조가 떨어지고 그리고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 자, 그때가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천지가 요동치며 우주의 별들이 떨어지고 역병이 잇따라 일어난다. 즉 천지의 대변혁과 함께 병난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병난 소식을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전했는가? 이걸 보면은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넷째 봉인을 열 때 내가 보니 그 뒤에는 저승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으니 곧 칼과 전쟁과 굶주림과 역병과 그리고 땅의 짐승들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권한이다. 자, 이 100살이 넘도록 시크한 정성으로 기도한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고 아버지 하느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여실 때 전쟁과 굶주림과 역병이 총체적으로 몰려온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교에서는 이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자, 앞으로 오는 질병 대란이 도의 근원인 하늘과 땅, 대자연의 문제 때문에 온다는 것이죠.
자, 음부경에서는 하늘에서 살기를 바라면 별들이 움직이고 땅에서 살기를 바라면 뱀과 용이 땅으로 이제 올라오고 사람이 살기를 바라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다. 하늘이 인간과 만물을 낳고 죽이는 것은 천도의 이친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천지에서 인간을 낳고 죽이는 천생천살은 천도, 즉 천지의 이법 때문에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자, 그동안 천지에서 인간을 낳아서 수천 수만 년 동안 인간을 길러왔는데 앞으로 천지에서 인간을 죽이는 그런 변화가 온다. 그것이 바로 도의 섭리이고 우주 자연의 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성자들의 사후에 후대에 출현한 영지자들은 성자들의 가르침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파를 하였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예언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가장 많은 예언을 남긴 사람이 바로 미셸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백시선에서 장차 일어날 질병 대란의 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다음에는 돌림병, 괴질이 찾아오리라. 자, 그들의 도시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되리라. 질병과 기아와 전쟁에 의한 죽음, 세기는 새로운 변혁에 다가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너무도 무서운 돌림병으로 인류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며 문명의 대전환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앙리 2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질병으로 희생될 인류의 미래 상황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세계의 3분의 2가 죽게 될 질병이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자,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바로 이 질병 대란으로 죽게 된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노스트라다무스와 동시대에 지구 반대편 이 조선 땅에서 태어난 철인 남사구도 이 괴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남사구가 남긴 격암 유록을 보면은 병이 도는 상황이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실감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괴상한 기운으로 중한 병에 걸려 죽으니 울부짖는 소리가 연이어 그치지 않아서 과연 말세로다.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자, 그 병으로 앓아 죽는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서 계곡을 메우니 길조차 찾기 힘들더라. 자, 참으로 섬뜩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병의 원인입니다. 남사구는 앞으로 오는 병이 이름 없는 괴질병이면서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태껏 인류가 겪었던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한 질병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하늘의 천도 차원에서 일으키는 그런 병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동학을 창조한 수은 최재우 대신사는 자, 인류사의 향방을 바꾸어 놓을 미래의 괴질병, 즉 오늘의 인류가 안고 있는 크고자 하는 병난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름도 알 수 없는 천지에서 죽이는 괴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하늘님만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괴질 죽을 염려 있을 소냐. 또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자, 여기서 수은이 전한 내용은 첫째, 우리 동방 땅에서 3년 괴질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12제국이 모두 괴질운수에 들어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괴질운수가 바로 다시 개벽이다. 그런 뜻이죠. 자, 12제국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전 세계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12제국 괴질운수라는 것은 전 세계가 괴질운수에 들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괴질이 지구촌 전역을 휩쓴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불교에서 말한 우주의 별자리가 바뀌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오는 질병급,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쟁과 함께 오는 역병, 도교에서 말하는 천도의 이법으로 천생천살로 일어나는 병난. 자, 이것이 전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질병 대란 과정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줄 3년 괴질병과 또 다시개벽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모든 비밀을 푸는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생존의 비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유불선과 동서양의 철인들이 전한 질병 대란의 소식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끝나지 않는 팬데믹의 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인류에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 같이 병난 시대 유일한 희망인 생존 수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 크게 3개의 기본 수행이 진행됩니다. 호흡 수행과 정화 수행,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인데요. 호흡 수행은 2대 우주의 근원 소리,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하며, 정화 수행에서는 빛의 유전자로 내 몸의 기맥을 맑히는 축맥과 임동맥 뚫기를 진행합니다.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잡념을 끊는 것입니다. 무심의 경계에서 대자연과 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길의 핵심은 바로 비우는 데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허허공공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몸을 비우고 마음을 진공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우주의 본성이기에 허허공공을 체득하면 시간과 공간의 근원세계, 궁극의 세계로 한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하며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보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숨결을 느끼며 정말로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축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축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불평,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우주 창조의 소리 옴과 옴의 완성 훔 사운드로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생명 에너지, 윤력 기운을 내 몸에 축적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강하게 폭발시킬 때는 치 또는 함 사운드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그 순수한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윤려 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내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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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죄야도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죄야도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죄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회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호흡만으로 기회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시면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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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선이 되어서도 이 정을 축적하는 수행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삼신조와 도통수행의 기본 과정에서 하단에 정단을 만드는 것은 언청계용신을 초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 기본 3시간 이상 꾸준히 21일 동안 수행을 하며 정단을 잘 만들면 태어령님 세계의 망량인 언청계용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용과 봉이 합체된 망량인 언청계용신은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하고 교정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성령님입니다. 눈부신 빛의 정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잡념을 버리고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집중해서 읽으며 하단에 주문의 빛기운을 집어넣어 줍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집중해서 하단에 빛의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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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뼈와 혈관 그리고 신경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머리뼈 전체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척추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대동맥과 폐동맥에 비침 10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초신경계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비판을 셋으로 나누어 뇌와 양 무릎뼈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선료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선료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심장과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 심어 보겠습니다. 선료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선료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축이 터지듯 비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비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비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료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료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비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제 온몸의 뼈와 혈관, 신경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세요. 저의 모든 혈관을 맑게 해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시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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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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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천사문무 내 죄악 노래 웅니 암니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무 내 죄악 노래 웅니 암니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무 내 죄악 노래 웅니 암니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무 내 죄악 노래 웅니 암니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무 내 죄악 노래 웅니 암니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무 내 죄악 노래 웅니 암니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무 내 죄악 노래 웅니 암니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무 내 죄악 노래 웅니 암니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무 내 죄악 노래 웅니 암니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무 내 죄악 노래 웅니 암니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가지고 온 생명의 신성과 창조성은 무한합니다. 수행은 우주를 낳은 무궁한 빛의 조화를 내 몸에 가져와서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다른 말이 율려입니다.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율려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려는 인간과 우주를 하나 되게 하는
빛의 생명, 조화력입니다. 오늘도 삼신조화 도통 수행으로 내 몸의 율려 조화 기운을 채워가는 소중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